코로나 빚이 50조라 한꺼번에 탕감한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하기를 코로나 대출 빚 탕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요, 코로나 빚이 탕감되기를 못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50조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지금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 대출은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합쳐서 49조 9천억 원입니다. 2022년 6월에 141조, 거기에 비하면 64.6%가 줄어들었어요. 금액 면으로도 91조 1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차주 수도 말입니다. 한때는요, 코로나 대출을 빌린 사람들이 90만 명을 넘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9월 말에는 43만 4천 명으로 떨어졌고요. 2023년 6월 말에는 35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말에는요, 30만 명도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말입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규모 49조 9천억 원 규모를 어떻게 할까요? 현재까지는 지금 코로나 대출을 탕감해 준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돼 있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2020년 4월에 이게 금융사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등에게 50조 긴급 대출을 한 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정부가 돈을 뿌렸습니다. 돈을 뿌렸는데 자영업자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통제 방역 때문에 장사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 저녁 9시까지만 일해라, 영업하라는 거죠. 밤 12시까지만 영업해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계속 매출은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소득이죠, 거의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빚내서 버티다 보니까 빚이 141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까지 접어들었죠. 이거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요, 2022년 9월까지 실제로 말입니다, 6개월 단위로 계속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 계속 만기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0월에 대출 만기 연장을 최장 3년까지 추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제 2025년 9월이면 코로나 대출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금액이 49조 9천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전체 다 죄다 탕감해 줄까요? 제가 봐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 못할 거냐? 지금까지 말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하면서 빚 탕감해 주겠다 공약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322만 명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58만 1000명의 빚을 탕감해 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탕감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 장기 소액 연체자 159만 명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62만 7천 명의 빚을 탕감해 줬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빚 탕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 빚 탕감 새출발 기금을 만들어서 실제로 해줬죠. 새출발 기금의 신청자는 12만 6천 명 정도 됐는데요. 실제로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은 7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선거를 할 때는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영업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파격적으로 탕감은 하겠죠. 그렇지만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빚 탕감 받은 적 있습니까? 저요? 빚 탕감 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씩 일하면서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서 빚이라도 갚으려고, 이자라고도 갚으려고 노력했지. 저는 정부가 기다리는 빚 탕감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아마 정환진 TV를 보는 많은 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빚은 내가 노력해서 갚아야지 무슨 정부가 빚을 갚는 것을 봐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빚 탕감 쉽겠습니까? 49%의 대통령이 나머지 50%가 넘는 사람들은 빚 탕감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력해서 빚을 갚아야죠. 이자도 갚고. 그래야 경제가 좋아집니다. 무조건적으로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에 맞물려서 빚 탕감을 해준다. 대한민국은 더 빨리 망합니다. 빚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활동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빚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나는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는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빚 탕감으로 가잖아요. 저는 경제 더 꼬꾸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부채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064조 2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자영업자 부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빚 갚기도 팍팍하고 살아가기는 진짜 더 어려워요. 그렇다고 빚 탕감을 계속 해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면 빚 탕감해 주겠지. 여기서 문제는 기다리면이에요. 기다리면 경제는 다 죽는다. 내가 노력해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 때 빚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빚 탕감해 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기다릴 때까지 장사는요, 빚은 계속 늘어나고 노력은 덜하게 되고 당연히 경제는 더 무너지죠.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무서운 독입니다. 인기영합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치가 경제를 덮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 진짜 심각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는 것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뭐가 어려운지를 간파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식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 저녁 장사가 안 돼. 다 이거 보면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워낙 많이 올려놔서 최저임금발 물가 상승이 워낙 심하니까 이게 원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안 되는 것은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이제 저녁 장사 끝장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돈만 뿌려서 현재를 막으려고 급급하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진짜 박살납니다. 자영업자들이 빚탕감을 원한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같은 자영업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정환전 TV를 많이 보는 자영업자 분들 모두가 빚탕감보다는 내가 사람을 더 쉽게 쓰고 내가 저녁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을 찾아주고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아마 안 쓸 거예요. 최저임금 안 바꿀 거고요. 주 52시간제 안 바꿀 거예요. 중대기업처벌법 안 바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가 좋아질까요? 그러면 제도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막혀 있는데 돈 풀어서 경제를 계속 살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제도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장은요 계속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정부의 빚, 나라 빚만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가 펑 하고 터지는 것, 저는 실제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빚탕감이 100% 다 되기도 어렵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요 경제는 더 무너질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니까. 빚이 있으면 나 빚 갚아야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이런 현장의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갚아주면 기다리지 뭐. 여기서 기다리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경제를 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경제가 더 활력소가 넘쳐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부가 돈 줄 때까지 기다리니까 경제는 더 꼬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부가 일부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코로나 빚에 대한 탕감은 하겠지만 명분적으로 할 거예요. 이거 이명박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탕감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탕감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경제가 정치에 덮이는 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정치는 왜 경제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나 이것을 보고 법률적으로 풀어주는 역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주변의 자영업자분들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빚탕감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빚탕감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란 말을 꼭 붙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사를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야 빚탕감 해줘도 좋고 내가 빚을 더 탕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립니다.